안녕하십니까. 제2의 모의고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일러의 노통에 대한 설명으로 물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고 옳은 것은 입니다. 보일러의 노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내부에서 연소가 이루어지는 통입니다. 해설을 보시면 노통은 노통연관 보일러에서 연료의 연소가 이루어지는 화로 부분이다.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눈으로 익숙해지게 그냥 읽어만 보시고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2번 중유의 종류를 A중유, B중유, C중유로 구분하는 기준 중 기본이 되는 사항은? 정답은 2번 점도입니다. 점도에 의한 분류 A중유, B중유, C중유가 있는데 이것은 차례대로 난방, 발전, 산업용 연료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탄성체 압력계의 교정용 또는 검사용으로 사용되는 압력계는? 정답은 1번 기준 분동식 압력계입니다. 저번에도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교정용 또는 검사용으로 사용되는 압력계는 기준 분동식 압력계입니다. 4번 보일러 안정장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은 1번 수저 분출 장치입니다. 수저 분출 장치는 보일러 시스템에서 물속에 포함된 불순물, 침전물 또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설계된 장치입니다. 5번 물의 임계압력에서의 잠열은 몇 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인가? 정답은 3번 0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입니다. 밑에 임계점 이것을 한번 눈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6번 벨로스형 신축 이음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2번 고온 고압 배관의 옥내 배관에 적당하다. 벨로스형 신축 이음은 배관 시스템에서 온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열 팽창이나 수축 또는 진동을 흡수하고 배관이나 장비의 응력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입니다. 모양은 일반 관이랑 다르게 주름관으로 되어 있고 고압에 적당하지 않습니다. 7번 보일러 내부의 전열면에 스케일이 부착되어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정답은 3번 수격 현상 발생입니다. 수격 현상, 영어로는 워터해머라는 것인데 배관 내에서 유체의 흐름이 갑작스럽게 멈추거나 변화할 때 발생하는 충격파입니다. 이로 인해 배관 시스템에 큰 압력 변화가 발생하고 소음, 진동, 그리고 심지어 배관 파손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8번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고온 부식의 원인 물질로 거리가 먼 것은? 정답은 3번 철입니다. 고온 부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물질은 나트륨, 유황, 바나듐입니다. 9번 급유량계 앞에 설치하는 여과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정답은 3번 S형입니다. 여과기는 쉽게 말해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액체나 기체에서 불순물이나 고용물 등을 걸러내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입니다. 10번 보일러 용량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정답은 1번 보일러 수보의 크기입니다. 보일러 용량 표시 방법은 아래와 같은 해설을 보시면 한번 눈으로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11번 보일러 운전 중 수격작용이 발생하는 경우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은 4번 급수관 내부를 속도가 느리게 유동할 때입니다. 아래의 해설에 있는 수격작용 발생 원인이 한번 눈으로 익혀두시고 수격작용은 워터 해머라고 하는 것이고 배관 내에서 급격한 유체의 흐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충격파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보통 유체의 빠른 속도 변화나 밸브의 급격한 닫힘, 펌프의 정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됩니다. 12번 분진가스를 방해판 등에 충돌시키거나 급격한 방향전환 등에 의해 매연을 표집하거나 집진 방법은? 정답은 3번 관성역식 집진 장치입니다. 아래 해설
한번 눈으로 보시면 되고, 관성역식 집중장치의 원리는 입자의 질량과 기체 흐름의 속도 차이를 이용하여 입자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기체가 급격히 방향을 바꾸면 입자는 관성에 의해 원래의 흐름을 유지하려고 하므로 입자가 벽에 충돌하거나 떨어져서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13번 보일러 급수 펌프가 갖추어야 할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1번 저부하시는 효율이 낮을 것입니다. 저부하시의 효율이 낮을 것이 아니라 높아야 됩니다. 좋아야 됩니다. 밑에 해설의 급수 펌프의 구비 조건 한번 눈으로 한번 봐두시길 바랍니다. 14번 화염 검출기 종류 중 화염의 이온화를 이용한 것으로 가스 점화 버너에 주로 사용하는 것은 정답은 4번 플레임 로드입니다. 아래 해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임 로드 화염의 이온화 현상에 의한 전기 전도성을 이용한 것. 말 그대로 흐르는 전류를 감지함으로써 화염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15번 분사관을 이용해 선단에 노즐을 설치하여 청소하는 것으로 주로 고온의 전열면에 사용하는 수트 블로어의 형식은 정답은 1번 롱 리트렉터블형입니다. 여기서 수트 블로어란 보일러, 히터, 가열기 등에서 발생하는 그을음이나 먼지를 제거하는 장치입니다. 16번 보일러 열정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 이별과 출혈이 반드시 같아야 한다. 밑에 해설을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고 너무 외우려고 노력하지는 마십시오. 계속 보다 보면은 눈에 익어서 나중에는 잘 푸실 수 있습니다. 17번 보일러 동 내부 안전조수위보다 약간 높게 설치하여 유지분, 부유물 등을 제거하는 장치로서 연속 분출 장치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1번 수면 분출 장치입니다. 수면 분출 장치는 관수 중에 부유물, 유지분 등을 제거하기 위해 설치한다. 18번 보일러의 수압 시험을 하는 주된 목적은 정답은 3번 균열의 여부를 알기 위하여입니다. 보통 어디서나 수압 시험이나 이런 안에 가스를 충전하여 하는 압력 시험은 그냥 파손 정도를 알아보거나 그 물체 이런 버티는 것을 보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파손이 일어나거나 뭐 균열 아니면 어디가 잘 볼트가 조여지지 않으면은 이렇게 기체나 유체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은 무언가 손상이 되는 것과 관련된 것을 이렇게 먼저 보시면은 아마 거의 대부분 정답일 것입니다. 19번 배관의 높이를 관의 중심을 기준으로 표시한 기호는 정답은 4번 EL입니다. 이 L은 엘리베이션의 약어로 특정 지점의 고도나 높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래의 높이 표시 EL, BOP법, TOP법, GL, FL 한번 눈으로 익혀두시길 바랍니다. 20번 보일러의 상당 증발량이 1000kg/h 급수 온도가 20도 발생 증기 엔탈피가 659kcal/kg일 때 실제 증발량은 약 몇 kg/h인가?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밑에 해설을 보시면 이렇게 공식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영어로 G2는 539분의 GA 곱하기 괄호 열고 H2 마이너스 H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G2란 것은 상당 증발량이라고 합니다. 상당 증발량. 네, 상당 증발량. 여기 1000kcal, 1000kg/h. 그 다음에 여기 GA는 실제 증발량.
그리고 여기서 H2와 H1이 있는데 H2는 발생 증기 엔탈피입니다. 발생 증기 엔탈피. 글씨가 보기 어려우셔도 한번 이렇게 말이랑 비교해 보면서 한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H1은 급수 엔탈피입니다. 급수 엔탈피. 자, 이것을 토대로 한번 구해보도록 했는데 이 공식이 지금 이렇게 변화된 것은 저희가 실제 증발량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G 상당 증발량이랑 발생 증기 엔탈피 그리고 급수 엔탈피는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실제 증발량이 안 나와 있으니까 이 공식을 아래의 공식으로 변환한 것입니다. 일단 이거 변환하는 것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렇게 변하려면은 각각 똑같이 양변에 539를 곱해주고 539를 곱하면 이렇게 사라지고 539 곱하기 G는 GA 곱하기 H2 마이너스 H1이 되고 또 이것을 GA만 남기려면 나누기 아니라 곱하기 똑같이 H2 마이너스 H1 분의 1 양변에 똑같이 H2 마이너스 H1 분의 1을 곱해주시면은 이렇게 지워지게 되고 GA 곱하기 1만 되니까 똑같이 GA가 남고 여기서는 HE 마이너스 H1 분의 1 곱하기 539 곱하기 GE니까 H2 빼기 H1 분의 539 곱하기 G2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여기다 똑같이 대입을 해서 여기서 H2 발생 증기 엔탈피가 여기서 659니까 659 마이너스 H1 급수 엔탈피는 급수 온도 20을 집어넣어 주시고 분의 539 근데 539가 여기서 무엇인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그냥 물의 증발 잠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식에 나와 있는 539는 물의 증발 잠열 곱하기 상당 증발량 1000. 자, 이것을 이제 공학용 계산기로 두드리시면은 정답은 843.505 kg/h가 나오게 됩니다. 약 844인데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기능사나 산업기사 그리고 제가 딴 기능장 이런 데서 이렇게 간혹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비중은 높지 않고 다 이렇게 공식을 어느 정도 외워가지고 나와 있는 숫자들만 대입하면은 다 거뜬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풀어보시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되고 그래도 한 문제라도 더 건지는 게 좋은 거니까 한번 이렇게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21번 공기비에 관한 식을 옳게 나타낸 것은 단 m은 공기비, A 실제 공기량, A0 이론 공기량. 정답은 1번입니다. 이러한 공기비에 관한 식은 이렇게 보시고 그냥 외우시는 게 제일 빠르고 정확합니다.
눈으로 한번 봐두시고 너무 외우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식 자체가 짧고 외우기 쉽기 때문에 한 번만 이렇게 보면은 다음번은 무조건 맞으실 수 있습니다. 22번 보일러 관석 중 고온에서 주로 석출되어 증발관 등에 부착되기 쉬운 것은 정답은 1번 황산칼슘입니다. 여기서 석출한다는 것은 이런 화학 반응, 이런 반응 중에 있는 두 물질이 결합하여 고체로 분리된다는 것으로 그게 바로 관석이 석출된다 라고 합니다. 23번 다음 증기에 관한 사항 중 옳지 않은 설명은 정답은 3번 과열 증기는 보일러에서 처음 생긴 증기이다. 밑에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열 증기는 스포화 증기를 가열하여 건조 증기가 된 건증기를 다시 가열할 때 압력은 오르지 않고 온도만 상승되는 증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이 아닌 다시 가열할 때 생기는 증기입니다. 24번 가스버너의 종류 중 강제 혼합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은 4번 진동 혼합식입니다. 아래 해설에 있는 것처럼 강제 혼합식 버너의 종류는 내부 혼합식, 외부 혼합식, 부분 혼합식이 있습니다. 진동 혼합식은 없습니다. 25번 보일러에서 라미네이션이란 정답은 1번 보일러 본체나 수관 등이 사용 중에 내부에서 두 장의 층을 형성한 것입니다. 밑에 보시면 해설에 강판이 내부의 기포에 의해 두 장의 층으로 분리되는 형상입니다. 원래 하나의 판이 되어야 될 게 내부의 기포로 인해 두 장의 층이 형성되었으므로 이런 기계적 강도가 약해지고 보일러의 구조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온과 고압의 환경에서 균열이나 누수가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 26번 육상용 보일러의 열정사는 원칙적으로 전격부하 이상에서 정상 상태로 적어도 몇 시간 이상의 운전 결과에 따라 하는가? 단, 액체 또는 기체 연료를 사용하는 소형 보일러에서 인도 당사자 간의 협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정답은 4번 2시간입니다. 육상용 보일러의 열정사는 원칙적으로 전격부하 이상에서 정상 상태로 적어도 2시간 이상의 운전 결과에 따라야 한다. 27번 보일러 급수의 pH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은 2번 7에서 9입니다. 보일러에서 pH는 보일러 내부의 수질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pH는 물의 산도 또는 알칼리성을 측정하는 값으로 0에서 14 사이의 범위로 표현되고 7은 중성, 7보다 낮으면 산성, 7보다 높으면 알칼리성입니다. 28번 증기 난방과 비교한 온수 난방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2번 건물 높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수 난방은 건물이 너무 높으면 온도 분포가 균일하지 못하다. 29번 보일러 연소용 공기 조절 장치 중 착화를 원활하게 하고 화염의 안정을 도모하는 장치는 정답은 2번 보염기입니다.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염장치 논해에 분사된 연료의 연소용 공기를 유효하게 공급 확산시켜 연소를 유효하게 하고 확실한 착화와 화염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치이다. 여기서 착화란 불을 붙이는 또는 불이 붙는 과정을 말합니다. 30번 연수 중에 보일러가 논해나 연도 내에 심한 소리를 내면서 공명하면 보일러 전체가 진동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보일러실까지도 공명하여 유리창이 진동할 때도 있다. 이러한 현상을 맥동연소 또는 진동연소라고 하는데 그 발생 원인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정답은 4번 연료와 공기의 혼합으로 연소 속도가 빠른 경우입니다. 밑에 해설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되는데 연료와 공기의 혼합 불량으로 연소 속도가 느린 경우에 그 발생 원인이 생기게 됩니다. 31번 보온재의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4번. 부피 및 비중이 커야 한다. 밑에 해설에 보온재의 구비 조건 한번 봐주시고, 보온재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선정이나 막 구비하고 고려해야 될 상황에서 가격이 높고 무겁고 부피가 커지고 이런 것은 장점이 아닌 단점이라 대부분 이러한 것이 정답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32번. 일단 단위는 생략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위 발열량이 9650인 기름을 240 연소하여 증기 엔탈피가 668인 증기 3000을 발생하였다면 이 보일러의 효율은 약 몇 %인가? 단 급수 엔탈피는 20kcal/kg이다. 아래 해설에 나와 있는 공식을 통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여기서 뭐가 무엇인지 해설을 보고 위에 이렇게 대입해도 되지만 한번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수학 기호가 있는데 이것은 에타라고 합니다. 에타. 여기서는 효율이죠. 효율. 네, 그리고 G, F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기름, 여기서 240kg/h. 시간당 연료 소모량입니다. 그리고 HL, 이것은 저위 발열량입니다. 저위 발열량. 그리고 GA는 아까 또 나왔지만 실제 증발량. 여기서는 증기 3000을 발생하였다면, 그래서 여기선 이거 3000kg/h. 그리고 H2는 발생 증기 엔탈피 668 kcal/kg. 그리고 H1은 급수 엔탈피 20 kcal/kg. 이거 제가 안 써놨는데 시간당 연료 소모량은 240kg/h. 그 다음에 저위 발열량은 9650kcal/kg. 그래서 지금 적어 놓은 것들을 여기에 나와 있는 공식에 똑같이 대입해 보면 이렇게 이 공식에 숫자만 대입하면 됩니다. 뒤에 곱하기 100을 해주는 것은 효율이나 이런 퍼센터테이지를 구하는 것은 뒤에 100을 곱해주시는 거 다들 아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번에 단위를 쓰게 된 것은 이게 효율을 구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단위가 뒤에 kg/h, kcal/kg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단위를 나중에 단위가 결국엔 다 사라져서 효율만 남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3000kg, 그리고 여기 밑에 kg이 돼 있죠. 이게 이렇게 단위가 이렇게 날아가고 밑에도 보시면 kg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위에는 남는 단위가 kcal, kcal/h, 그 다음에 밑에도 똑같이
킬로칼로리 H. 그럼 결국에는 이거 두 개도 나중에 사라집니다. 이렇게 사라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숫자만 남게 되는데 남는다. 그래서 딱히 단위가 남는 게 아니라 어차피 곱하기 100을 해줬으니까 퍼센트테이지만 남고 이것을 계산을 하게 되면 약 83.937%가 된다. 그래서 정답은 2번. 33번. 보일러의 부속 설비 중 연료 공급 계통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4번. 오일 프리히터입니다. 콤버스터와 버너 타일은 연료 연소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트 블로어는 그을음 제거 장치입니다. 34번. 액체나 기체는 열팽창에 의하여 밀도가 변하고 그 각 부분은 순환 운동을 하여 데워지는 대류 현상과 관련이 있는 법칙은? 정답은 2번. 뉴턴의 냉각 법칙입니다. 뉴턴의 냉각 법칙은 시간에 따라 물체의 온도 변화는 그 물체의 온도와 주위 물체의 온도 차에 비례한다. 35번. 배관계의 식별 표시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물질과 식별색의 연결이 틀린 것은? 정답은 2번. 기름은 연한 주황. 연한 주황이 아니라 어두운 주황입니다. 이와 같은 식별 문제는 간혹 나오니까 한번 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6번. 강관의 스케줄 번호가 나타내는 것은? 정답은 2번. 관의 두께입니다. 37번. 보일러 내면의 산세정 시 염산을 사용하는 경우 세정액의 처리 온도와 처리 시간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은 2번. 60 플러스 마이너스 5도 4에서 6시간입니다. 38번. 보일러 수위 제어 검출 방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답은 2번. 유속식입니다. 수위 제어 검출 방식에는 정극식, 차압식, 열팽창식이 있습니다. 39번. 보일러 부속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2번. 수트 블로워. 보일러 동 저면의 스케일, 침전물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 수트 블로어는 전열면에 부착된 그을음을 제거하는 장치입니다. 40번. 동관의 이음 방법이 아닌 것은? 정답은 4번. 플라스턴 이음입니다. 플라스턴 이음은 플라스틱 파이프나 플라스틱 재질의 부품을 연결하는 방식 중 하나로 주로 열과수성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접합하는 방식입니다. 41번. 보일러 내부 부식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2번. 저온 부식입니다. 저온 부식은 외부 부식에 속하고 나머지 점식, 구식, 알칼리 부식은 내부 부식에 속합니다. 42번. 온수 보일러 시공에 따른 용어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은 3번. 환수주관이란 보일러에서 발생된 온수를 난방 개수에 매설된 방열관 및 온수 탱크에 온수를 공급하는 관을 말한다. 이것은 환수주관이 아닌 송수주관입니다. 43번. 호칭 지름이 25회인 관관으로 양쪽에 90도 엘보를 사용하여 중심선의 길이를 350mm로 조립하고자 할 때 관의 실제 소요 길이는 얼마인가? 단 나사의 물림 길이는 15mm로 한다.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자,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이렇게 그림과 같이 양쪽에 엘보가 있는 상태에서 이 빨간색 선으로 이 대문자 L 지금 표시되어 있는 빨간색 선이 여기서 말하는 총 중심선에서 길이 350mm입니다. 350mm이고 여기 중간에 빨간 선이 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나사산을 포함해서 들어간 이 관의 길이 이게 L이 스몰자 L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구해야 될 게 지금 이것인데 이것을 구하는 공식이 L
총 350mm, 350에서 양쪽에 엘보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두 개 있으니까 두 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A는 이 부속의 중심에서 이 끝단부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건데, 25도 엘보의 중심 치수는 38mm, 빼기 이 나사의 물림 길이, 이 나사산의 길이가 지금 15mm라고 합니다. 15mm. 여기서 이걸 빼면은 그때도 말씀드린 23mm. 그 23mm가 어떻게 보면 이 부속에 대한 부속 값입니다. 자, 이것을 풀면은 350 마이너스 46, 그래서 304mm이다. 이게 15A, 20A, 25A 다 각각 다른 이 중심 부속의 중심 거리와 나사선의 길이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기능사 실기 시험을 가기 전에는 한번 그 중심 거리와 나사선의 길이를 외워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지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부속값을 외워서 바로 이렇게 치수를 빼시는 게 더욱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04, 1번입니다. 44번, 호칭지름 20A의 강관을 반지름 100mm로 180도 밴딩할 때 곡선 길이는 약 몇 mm인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상단에 공식을 적었는데, 여기에 보시는 것과 같이 360분의 180 곱하기 파이 곱하기 d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d가 2 곱하기 r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 r이 반지름이고 d가 지름이니까 r 곱하기 2 하면 지름. 자, 2r 그다음에 파이, 그리고 360분의 180인데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이 360도 분의 세타인데 각도를 의미합니다. 저희가 구하는 게 지금 180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360분의 180으로 표기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60분의 180 곱하기 파이 그리고 2r 또는 d. 근데 여기선 나와 있는 강간의 반지름 100mm니까 100mm 곱하기 2를 해주던지,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200으로 이렇게 쓰던지, 이게 d고 이게 2r, 네, 곱하기 200. 그렇게 계산을 하면 314.159mm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314입니다. 45번, 두께 150mm, 면적이 15제곱미터인 벽이 있다. 내면 온도는 200도씨, 외면 온도가 20도씨일 때 벽을 통한 열 손실량은 단 열전도율은 0.25kcal/m 도씨이다. 일단 정답은 4번 4500kcal/h입니다. 한번 해설을 통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공식을 대입해서 이렇게 풀어보는 것을 제가 단위를 이렇게 넣어서 한번 풀어서 써보았습니다. 여기서는 0m hour 도씨분의 0.25kcal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표현할 때 저기 위에서 보신 것과 같이 분의 h
도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 있는 생략된 단위기호들을 같이 써봤는데, 일단 여기 있는 단위기호를 먼저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 이렇게 사라지고, 미터 제곱미터니까 사라져서 미터가 남고, 또 미터 이렇게 해서 결국에 남는 단위 기호는 다 지워지고 킬로칼로리와 H 아워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는 것은 킬로칼로리 퍼 아워,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이렇게 곱해 주시면 나오는 게 4,500 킬로칼로리 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신다, 여기 0.15m라는 것이 여기엔 없는데, 0.15m가 원하는 게 두께, 여기선 밀리미터를 미터로 바꿔준 것인데, 150mm는 15cm잖아요. 15cm는 또 0.15m. 그래서 150mm를 0.15m로 바꿔서 여기다가 적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200-20은 델타 T, 내면 온도 200도씨에서 외면 온도 20도를 빼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전열 면적 15제곱미터, 그리고 람다 열 전도율 0.25 킬로칼로리 퍼 미터 아워 도시, 이렇게 이것들을 각각 이렇게 대입을 해서 문제를 푸시면 편하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46번, 연료의 인하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정답은 3번, 가연성 액체의 증기 등이 불씨에 의해 불이 붙는 최저 온도. 인하점이란 공기 중에서 가연성분이 외부의 불꽃에 의해 불이 붙는 최저 온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47번, 물을 가열하여 압력을 높이면 어느 지점에서 액체, 기체 상태의 구별이 없어지고 증발점율이 0kcal per kg이 된다. 이 점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은 1번 임계점입니다.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계점, 액체와 기체의 두 상태를 서로 분간할 수 없게 되는 임계 상태에서의 온도와 이때의 증기압이다. 따라서 임계점에서는 증발점율은 0이다. 48번, 보일러 급수 처리법 중 급수 중에 용존하고 있는 산소와 이산화탄소 등의 용존 기체를 분리 제거하는 급수 처리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은 1번 탈기법입니다. 아래의 해설과 같이 용존가스제 처리, 기폭법과 탈기법이 있는데, 이 중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분리하는 것은 탈기법입니다. 49번, 보일러 이음부 부근에서 발생하는 도랑 형태의 부식은? 정답은 4번 구식입니다.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식, 그루빙 또는 도랑 부식, 응력 부식 균열의 일종으로 홈 모양의 선으로 부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50번, 보일러 급수 처리 방법 중 5000ppm 이하의 고용물 농도에서는 비경제적이므로 사용하지 않으며 선박용 보일러에 사용하는 급수를 얻을 때 사용하는 방법은? 정답은 1번 증류법입니다.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류법, 물을 가열하여 발생된 수증기를 냉각시켜 응축수로 만드는 방법으로 경제성이 높지 않아 일반적인 보일러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선박용 보일러에 사용되는 방법이다. 51번,
안전밸브 또는 압력 방출 장치의 크기를 호칭 지름 20A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보일러가 아닌 것은? 정답은 4번 최대 증발량 10톤/아워 이하의 관류 보일러입니다.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증발량이 10톤이 아닌 5톤/아워 이하의 관류 보일러의 사용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52번 보일러의 증기관 중 반드시 보온을 해야 하는 곳은? 정답은 3번 주증기 공급관입니다.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러 주증기관은 보호를 하여 응축수로 인한 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주증기관은 보일러에서 생성된 고온, 고압의 증기를 필요한 곳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배관의 주된 역할은 증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지 열을 외부로 방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온을 하여 열 손실을 방지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또한 노출되어 있어서 사용자의 안전을 지킬 수도 있게 하는 것입니다. 53번 강간배관에서 유체의 흐름 방향을 바꾸는 데 사용되는 이음새는? 정답은 2번 리턴 밴드입니다. 리턴 밴드는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면은 이렇게 U자로 흐를 수 있게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리턴 밴드라고 합니다. 또는 U 밴드라고 합니다. 54번 연단과 아마인유를 혼합한 방충 도료로서 밀착력이 강하고 도막은 질이 조밀하여 풍화에 잘 견디므로 기계류의 도장, 미칠에 사용되는 도료는? 정답은 2번 광면단 도료입니다.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단 도료 연단은 아마인과 혼합한 것으로 밀착력이 강하고 풍화에 잘 견디므로 페인트, 미칠에 사용한다. 혹시 지나가다가 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각파이프라고 아십니까? 각파이프가 이렇게 있는데 각파이프나 H빔이 이렇게 있는데 잠시만요. H빔이 있는데 이렇게 철은 은색이나 회색을 띠고 있을 것 같은데 길 가다 보면은 이렇게 붉은색 처럼 이렇게 칠해져 있는 파이프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각파이프 같은 거. 그게 쉽게 광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5번 과열증기 사용 시의 장점이 아닌 것은? 정답은 3번 보일러 관내 물때가 적어진다. 및 아래 해설을 보시면 증기 공급 시 과열증기 사용 장점 적은 증기로 많은 일을 함 증기의 마찰 저항 감소 부식 및 수격 방지 열 효율 증가 단점 가열 장치의 열응력 발생 또 표면 온도 일정 유지 곤란. 위에 보일러 관내의 물때가 적어진다라는 보기가 있었는데요. 이런 문제를 푸실 때 혹시 헷갈리신다면 한번 보기를 다 읽어보시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열 효율이 증가한다. 누가 보기에도 장점이죠. 장점. 증기 소비량을 감소시킨다. 이것도 장점이죠. 그리고 습증기로 인한 부식을 방지한다. 이것도 장점이죠. 근데 3번 보일러 관내의 물때가 적어진다. 이것도 장점이긴 한데 가끔은 보기에 하나씩 보일러 관내 물때가 적어진다가 아닌 막 많아진다든지 아니면 증기 소비량을 감소시킨다가 아닌 증가시킨다 이런 느낌으로 누가 봐도 이건 장점이 아니라 단점인데 해서 잘만 읽어보시면은
하나 건질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정확하게 문제와 보기를 읽어보시는 걸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56번 검사 대상 기기 관리자의 선임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3번 압력 용기의 경우 한 시야로 볼 수 있는 범위 나다. 2인 이상의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해설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대상 기기 관리자의 선임 기준. 검사 대상 기기 관리자의 선임 기준은 1구역마다 한 명 이상으로 한다. 한 구역은 검사 대상 기기 관리자의 한 시야로 볼 수 있는 범위 또는 중앙 통제, 관리 설비를 갖추어 검사 대상 기기 관리자 한 명이 통제, 관리할 수 있는 범위로 한다. 다만 압력 용기의 경우에는 검사 대상 기기 관리자 한 명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로 한다. 보기에는 2인으로 돼 있어서 틀린 것입니다. 57번 에너지법에서 정의하는 에너지 사용자의 의미로 가장 옳은 것은? 정답은 3번 에너지 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아래 해설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사용자, 에너지 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에너지 공급자, 에너지를 생산, 수입, 전환, 수송, 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번 외에는 다 에너지 공급을 말하고 있습니다. 58번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상 검사 대상 기기 관리자의 선임을 하여야 하는 자는? 정답은 4번 검사 대상 기기 설치자입니다. 아래 해설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대상 기기 관리자의 선임. 검사 대상 기기 설치자는 검사 대상 기기의 안전관리, 위해 방지 및 에너지 이용의 효율을 관리하기 위하여 검사 대상 기기의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59번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용접 검사 신청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아닌 것은? 정답은 4번 비파계 시험 성적서입니다.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 검사 신청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 여기 오타가 이렇게 나 있는데 첨부가 아닌 첨부하여야 할 서류입니다. 하나, 용접 부위도 한부, 검사 대상 기기의 설계도면 2부, 검사 대상 기기의 강도 개선서 1부. 60번 에너지법상 에너지 기술 개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정답 2번 신재생 에너지 등 환경 배타적 에너지에 관련된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기술 개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상황. 에너지법 제11조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이건 보기 1번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 에너지에 관련된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이것은 보기 2번이긴 한데 배타적이 아닌 환경 친화적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사용에 따른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3번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보기에는 없지만 이런 것이 있다 한번 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의고사 2회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다음에는 나은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